자, 여러분들 정말 오랜만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는 바로 집쟁이 님입니다. 자, 바로 어떤 이야기로 찾아와 주셨을지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쟁이 님. 안녕하세요. 아휴, 그동안 잘 지내셨죠? 많이 바쁘시고 그러셨죠? 좀 그랬죠. 안 좋은 일도 있었고. 아이고. 그래도 이렇게 또 다시 돌아오신다는 것 자체는 어느 정도 그런 쪽이 좀 해결이 되었다. 좀 이런 거잖아요. 그쵸. 예. 또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아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집쟁이님 오랜만에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네. 이야기는 아주 간단하게만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그걸 뭐라 그러지? 나는 알고 있는데 말을 못하는 상황? 그러니까 나는 알고 뭐라 있는데 그럴까? 나만 아는 비밀? 오케이. 할머니만 아는 비밀. 할머니만 아는 비밀? 네.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신의 족발입니다. 족발입니다. 일단 이야기 시작하기 앞서서 이거는 제 여동생에게 있었던 일이에요. 오, 예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여동생이 어릴 적부터 좀 남들이 안 보는 걸 보고는 했었어요. 맞아요. 네, 첫 번째 네. 이야기도 대략 나오죠? 그쵸? 네. 제 동생이 초등학교 3학년 겨울방학 정도였을 것 같아요. 그때 저희 가족 내에 좋지 않은 일이 생겨가지고 저랑 동생이 이제 잠시 엄마와 좀 떨어져 지내야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아버지는 사업 때문에 다른 지역에 계셨어서 자주 뵙진 못했고 할머니께서 이제 저녁 식사 정도 챙겨주시러 매일같이 집에 왔다 갔다 오시는 상황이었는데 할머니 집이랑 그러니까 저희 남매가 살고 있었던 집은 자동차로 한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였어요. 근데 이게 어렸을 때니까 차만 타고 다니니 다른 길도 잘 모르고 차 타지 않는 이상 혼자 걸어가기가 어려운데 동생이 이제 어느 날 학교를 마치고서 학원으로 바로 가야 하는데 학원을 애가 안 가고 할머니 집에 가고 싶어서 무턱대고 그냥 걸어가 버린 거예요. 할머니 집까지. 본인 촉대로. 이게 차로는 20분 거리인데 이 조그마한 동생이 길도 잘 모르고 학교 끝난 지 2시간이 넘도록 헤맸대요. 네. 그러다 결국 다행히도 할머니 집 동네 근처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그때 이제 동생이 할머니 집 쪽으로 이제 걷던 중에 어느 골목길 사이를 지나가는데 얼핏 딱 지나가는 잠깐의 눈에 들어온 시야에 너무나도 하얗고 빛이 반짝이면서 오. 덩치가 정말 집채만한 여자가 눈에 딱 보였대. 처음엔 이제 여잔지도 모르고 사람이 딱 보였더래요. 예. 너무 어렸으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막 우리 풍선 같은 이벤트 하면은 풍선 엄청 큰 거 막 흔들리는 거 있잖아요. 동생이 이제 그런 인형 같은 걸로 착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저게 뭐지? 하고 이제 뒷걸음질로 다시 골목길을 걸어간 거예요. 그래서 쳐다봤는데 여자인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골목길에 그대로 서 있었고 이제 그걸 본 동생이 어려서 그랬는지 뭔가에 홀려서 그랬는지 그냥 갔대요. 근데 동생이 그 여자한테 가면 갈수록 여자가 조금씩 뒤로 동생한테 뒷걸음질을 치더래요. 오. 그러다 골목 끝 담벼락에서 멈췄는데 여자가 마치 공중부양을 하듯이 몸이 붕 뜨더니 그 담벼락으로 딱 넘어가더래요. 담벼락 뒤로 몸이 둥 떠서. 이제 거기서 제 동생이 발걸음을 멈췄어야 했는데 본인도 그 조그만한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어떻게 그 담을 넘었는지도 모르는데 그 담을 넘었대요. 네. 그래서 그 담을 넘어서 툭 떨어졌는데 떨어진 곳에는 너무나도 잘 가꿔진 마당에 좀 전까지 그 거대했던 여자는 온데간데 없고 네. 그
모습이랑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정상적인 사람이 있었대요. 예. 그래서 동생이 이제 뭐 말을 하기로는 그때 그 집은 너무 파릇파릇한 풀이랑 이런 게 가꿔져 있었다. 근데 겨울이었거든. 겨울에 단디는 자라지가 않아요. 네. 근데 동생이 그 마당에 떨어지고 나서 약간 두리번 거리고 있을 때 어서 와 그러더래요. 여자가. 그래서 동생이 아줌마 안녕하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온 김에 간식 좀 들어. 밥 안 먹었으면 아줌마가 밥 줄게. 라고 이렇게 동생한테 약간 상냥하게 말을 하더래요. 이제 동생이 너무 이제 막 그런 사리분간을 못할라 하니까 뭐 그게 이상한 일인지 잘못된 일인지 인지도 못하고 그저 그냥 웃으면서 자기한테 잘해주니까 그 여자한테 마음을 연 거예요, 동생이. 네. 그 여자가 그래서 차려주는 밥도 맛있게 먹고 대화도 나누고 또 여자가 동생 생일을 물어봤대요. 언제 태어났어? 1999년 1월 8일생이다. 이름은 누구고 저 어디 살아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동생이 아 맞다. 할머니 집 가야 되는데 아줌마 저 이제 갈게요 하면서 집에서 나가려고 그러는데 대문이 없는 거예요, 집에. 동생도 담벼락을 넘어섰지만 뭔가 나가야 되는데 그 집에 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아줌마 어떻게 나가요? 라고 물어봤대요. 그 여자가 하는 말이 우리 집은 대문이 원래 없어. 못 나가. 나랑 더 있자. 우와. 오늘 나랑 더 있자. 이렇게 뭔가 어른이 아이를 타일르듯이 괜찮아 오늘 아줌마랑 더 있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대요. 근데 동생이 그제서 이제 겁이 난 거예요. 울면서 막 집을 보내달라고 난리를 피우고 했는데 여자는 동생 우는 모습만 보지 동생을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생이 막 그렇게 난리를 피울수록 너무 좋아서 막 웃었다는 거예요, 여자가. 근데 동생은 본인이 넘어온 담을 다시 넘어야겠다 생각을 했대요. 이제 그때부터 머리 회로가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생존 본능에. 그래서 이제 동생이 일단 울음을 그치고 무작정 담벼락을 뛰어갔대요. 이거 넘어가야 된다. 동생이 그렇게 뛰니까 여자가 하더니 갑자기 동생 뒤에서 막 쫓아오더래요. 너 오늘 가지마 이러면서. 동생이 어떻게 정신없이 막 담을 넘자마자 가방 사이로 뭔가 툭 걸려가지고 벽에 또 다시 바닥으로 내동댕이가 쳐졌는데 떨어지자마자 딱 뒤를 돌아보니까 담벼락에 여자 손만 이렇게 걸쳐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가방을 잡은 그 여자 손이 놓친 손을. 동생은 뭐 이런 것 저런 거 생각하지도 못하고 일단 할머니 집까지 달려갔대요. 분명 할머니 집이 눈앞에 보였는데 달려가면 1, 2분도 안 걸릴 그 거리가 동생한테는 정말 10분, 20분 같이 너무 길었대요. 너무 힘들고. 예. 어떻게 뛰었는지 모르는데 정말 뛰어도 가까워지지가 않더래요, 집이. 그래서 결국 할머니 집까지 도착을 했고 할머니 집 초인종 눌렀어요, 동생이. 할머니 살려주세요 하고 저희 할머니 집에서 초인종 눌렀는데 그 동생 소리 때문에 이제 밖에서 무슨 일이 생긴 줄 알고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딱 나온 거예요. 달려 나오신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왔을 때 그 동생의 모습이 지금도 한 번씩 얘기를 하시는데 네. 정말 이건 놀라지 않을 수도 없었고 기억에서도 잊혀지지 않는다. 어디서 뛰어놀다 다친 건지 뭘 하다가 다친 건지 모르겠는데 얼굴이랑 손에 상처가 엄청 났대요. 긁히고 피나고. 그리고 겨울이라 손도 얼어가지고 손톱 사이사이에 있는 피 흔적들이 피가 다 굳어있던 거예요. 일단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동생을 데리고 집에 들어가셨고 너 어디 있다 왔어 이 녀석아 이렇게 하면서 동생을 막 혼내셨대요. 너 어디서 뭐하게 왔길래 이러냐. 그러니까 동생이 아니 옆집 아줌마가 밥도 차려주고 같이 놀아줬는데 집을 안 보내주려 해서 내가 울다가 뚝 그치고 담을 넘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할머니가 밥? 무슨 밥?
누가 너한테 밥을 차려줬다는 거야? 무슨 말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했더래요. 예? 그리고 너 지금 손톱은 다 부러지고 피나고 입은 또 그게 뭐야? 너 어디서 흙 장난하다 왔니? 이랬대요. 동생 손톱에 피도 이제 굳어있는데 어디서 흙을 긁어팠는지 여기저기 손톱이 다 찢어져 있고 흙이랑 피랑 섞여가지고 손톱 아래 잔뜩 껴있었던 거예요. 예. 그리고 그 파냈던 걸 먹었는지 입 안에는 이미 그냥 모래나 흙 이런 걸로 다 범벅돼 있었고 거친 흙을 먹다 보니까 잇몸이랑 입에 이렇게 상처가 다 나버렸던 거예요. 네. 이제 할아버지는 옆에서 누가 내 손녀 가지고 장난을 쳤나 보다라고 성격이 정말 불같으셨는데 대문을 박차시고 옆집 가야겠다면서 딱 가는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가던 걸음을 멈추시고 쓱 뒤로 돌아보면서 할머니한테 애 지금 옆집에서 밥 먹었다 했어? 너 지금 옆집에서 밥 먹었다 그랬지? 이놈이가 지금 옆집에 집 자체가 없는지 저놈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거짓말 친다고 너 일로 와 해서 할아버지가 가던 길을 멈춰서 다시 집으로 가고 싶은 동생을 막 혼내시는 거예요. 너 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어른한테 거짓말 쳐? 너가 거기서 밥을 먹었다고? 무슨 밥 먹었어? 누굴 받고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 다 말해봐 이렇게 동생한테 혼냈대요. 그 동생이 일단 그 집에 문이 없었다. 처음에는 아줌마가 엄청 컸어요. 그래서 신기해서 따라갔는데 아줌마가 붕 뜨면서 담을 넘었어. 그래서 나도 따라가고 싶어서 담을 나게 넘어서 떨어졌다. 근데 분명히 컸던 아줌마가 나한테 밥도 주고 나랑 이야기도 하고 내 생일도 곧 오니까 선물도 준다 그랬다. 그러면서 마당에는 온통 긴 나무들이 있었는데 빨간색이랑 하얀색 깃발들이 잔뜩 꽂혀 있더래요. 그 나무 맨 위에가. 그러면서 할아버지 근데 집이 빨간색이었어요. 할머니가 이 얘기를 듣고서 너 일단 씻고 병원부터 가자 하고서 동생을 씻겨서 병원에 데려가고 저희 집까지 데려다 주셨어요. 네. 그 동생이 봤다는 집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젊으셨을 때 첫 이사를 오셨을 70년도 후반 정도에 그때 그 동네가 신축이 다 지어졌었는데 그 집에 이사를 왔을 당시에 옆집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옆집에는 자매가 둘이 살았는데 동생이 그 자매 중에 동생이 무당이 아닌데 무당 행세를 하면서 미친 여자가 살았대요. 근데 늙고 어떻게 왜 죽었는지 모르겠는데 여자가 죽으면서 가족들이 집 털을 아예 헐어버리고 원래 있을 대문까지 없애고 거기를 담을 쳐버려서 아무도 집이 있었는지조차 모르게 막아뒀는데 동생이 아까 말하기를 생일도 물어봤다 그랬어요. 그 여자가. 그 부분이 너무 깨름직해서 할머니가 이 모든 상황을 지인분한테 전달을 했어요. 아무래도 손녀가 이상한 것 같다라고 이런저런 설명을 하니까 그 지인이 아무래도 귀신이 동생한테 씌어서 어찌 세상살이를 다시 한번 해보려고 네. 어린 아기를 홀렸던 것 같다. 근데 손녀가 이미 한번 홀렸고 한 번 홀려버린 이상 그 여자는 수없이 도전을 할 거다. 예. 다만 어린애한테 이런 걸 알려줘서 미래에 좋을 것도 없고 할머니인 당신이 잘 해결을 해라. 내가 어떻게 할지 알려주겠다. 그 대신 겁먹지 않도록 타일러라. 이게 겁먹어버리는 순간 애는 답이 없다라고 말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할머니가 동생한테 혹시라도 흰색 옷 입은 사람 또는 그 여자가 다시 나타나거든 너한테 무슨 말을 걸고 하더라도 말 대답하지 말고 쳐다도 보지 말고 무조건 사람 많은 곳으로 뛰어라 그랬어요. 근데 애기들 왜 병이라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물어보는 거. 할머니가 무조건 하는 말 들으래요. 그래서 그 일이 있고 며칠 후에 동생이 또 한 번 말썽을 부려요. 저희 아버지가 다른 지역에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같은 지역에
아빠가 운동을 했던 골프 연습장을 저희가 같이 따라갔었는데 네. 이 동생이 학교 끝나고 있지도 않은 아빠가 거기 있을 줄 알고 또 보고 싶다고 가버린 거야, 학교 끝나고. 근데 거기는 할머니 집보다 더 멀었고 골프장이 산을 깎아서 만들었던 골프장이라 산속에 있었어요. 네. 애가 학교에서 3시간을 넘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 가는 길에는 큰 저수지가 있는데 동생이 콧노래를 부르면서 아빠가 있다는 생각에 너무 신나서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물놀이를 하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저희 동생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누구야 이리 와 같이 놀자 라고 해서 봤는데 그 여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우리 할머니가 아줌마한테 가지 마라 했어요 라고 말을 해버리고 엄청 뛰어갔대요. 근데 이상하게 또 여자가 달려오지도 않고 그 말을 딱 듣더니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있었던 것 같대요. 쫓아오질 않아서. 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이번에는 학교 끝나고 정상적으로 학원까지 가서 학원 차가 내 동생을 집 앞에 내려줬어요. 아파트 입구에 엘리베이터가 있었는데 동생이 엘리베이터 입구로 딱 들어가니까 그 여자가 갑자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딱 나타나가지고 할머니가 뭐라 했다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동생이 네 이러니까 갑자기 소리를 지면서 네 할머니가 뭘 했어! 이러더래. 이게 초등학교 3학년짜리한테 이게 사람이건 귀신이건 그렇게 악을 질러버리고 뭐라 하니까 얘가 너무 놀라서 울면서 이제 그 자리에 실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동생 말로는 얼굴이 꼭 누구한테 맞아가지고 피 먹는 사람처럼 새파랬대요. 네. 그 순간에 여자가 소리를 지르는데 동생 울음소리에 놀래서 뛰어나온 경비 할아버지가 혼자 울고 있는 동생을 보고서 너 왜 그러냐 그러니까 어떤 아줌마가 혼냈다. 그래서 할아버지 누가 있다 그래? 누구야? 할아버지 혼내줄게 이랬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동생이 울면서 집으로 와서 저는 그걸 할머니한테 말을 했는데 할머니가 일단은 그런저런 얘기하지 말고 그냥 재워라, 밥 먹이고 재워라라고 하셨어요. 이상하게 안 오시더라고요. 저녁마다 오시는 분이. 그리고 저희가 며칠이 지났을까 할머니한테 이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여자가 이제 할머니 꿈에 나오기 시작했대요. 꿈에 나오면서 저희 할머니한테 너 왜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내가 하는 일 다 망치냐라고 하면서 꿈에서 그렇게 칼로 할머니 등을 찌르더래요. 와. 너 왜 내 일 망쳤냐고. 또 한 번은 이제 할머니가 퇴근을 하시고 밤 길을 걸을 때면은 동생이 봤다던 그 골목길에서 수없이 나타나가지고 할머니를 협박을 했대요. 너 같이 죽고 싶지 않으면 주댕이 닫아. 저희 할머니도 보시는 분이셨는데 계속 이제 그렇게 협박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처음에 이제 그 의뢰를 했던 지인한테 이제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인이 그 동네에 와가지고 이제 문제 해결을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할머니랑 같이 그 집터에 담을 넘어갔는데 보통 뭐 의식이라고 하면 구슬하는데 별다른 뭐 그런 게 없더래요. 뭐 사람을 데려오는 것도 아니고 꽹과리 진 이런 것도 없고 그냥 평범하게 입고 와서 혼자 뭐라 중얼중얼 거리더니 부적 한 장을 태우시면서 너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사람들한테 그만 해 끼치고 편히 가라. 언니가 보내줄 때 가.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부적을 태우고 너무 허무하니까 저희 할머니가 아니 이거 이렇게 해서 되는 거 맞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그 지인이 동생 눈에도 보이지도 않을 거고 애는 일단 내가 보내려고 했다. 근데 뭐 지가 다시 오고 싶어서 오는 건 막을 수 없는데 일단은 갔다. 적어도 이 집터에는 없다. 그 대신 여기를 궁금해서 담을 넘거나 모든 호기심에 따른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이상 내가 지금 하는 거에 궁금해하지 말라 그랬대요. 예. 그래서 할머니가 왜 무슨 일이냐 물어보니까 70년대 후반에 할머니가 이사 오셨을 때
죽었다던, 그러니까 무당 행세를 했다던 그 여자의 친언니인 거예요. 그 네. 지인이. 근데 할머니는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 지인은 정말 무당을 하셨던 거고. 근데 어렸을 때부터 워낙 신기가 좋아서 정말 주변에 관심 아닌 관심을 너무 많이 받고 자라다 보니까 동생이 언니가 부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굿하는 모습을 따라하고 무당 행사를 하다가 동생한테 잡신이 여럿이 꼈었대요. 그래서 언니가 무당이니까 잡기를 털어내줘도 네. 다시 동생이 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들러붙은 잡기를 빼줘도 다시 반복을 하니까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너 할 대로 해. 난 갈래. 너 포기할 거야. 너가 하는 행동이 네 목숨을 앗아갈 거다 라면서 동생을 떠나버렸대요. 그러고 이제 서로 안 보고 살다가 이제 동생이 죽고 그 집안에 털을 헐물고 담벼락을 세운 것도 언니 그 지인인 거예요, 무당. 네. 동생이 죽어서도 남들을 피해를 줄까봐 걱정을 했는데 정말 그렇게 됐다. 네. 본의 아니게 내가 미안하다. 근데 그 어린애기가, 저희 동생 얘기를 하면서 그 어린애기가 그 깃대들을 어떻게 봤을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할머니가 아니 집에 가니까 걔 눈에는 그렇게 보였다 그랬는데, 말을 하니까 그 무당 자매가 집에 살았을 때도 그 나무가 있던 적이 한 번도 없었고, 네. 언니 무당이 신을 접신을 받을 때 언니 눈에 보였던 게 그 나무들인데 동생 눈에 보인 거예요, 그게. 네. 그러면서 자네 손녀는 좀 조심해야겠다. 아마도 이런 일을 일부분은 기억을 할 거지만 더 이상의 뭐 알려주지도 말고 지금에선 진짜 전혀 기억을 못하는 게 너희 손녀한테 좋은 거다. 그리고 너희 손녀한테는 무서운 이야기나 귀신이나 이런 존재도 알려주지 마라. 라면서 할머니가 왜요? 그러니까 자기 동생의 팔자 비슷하게 저희 동생한테 보인다는 거예요. 네. 잘못하면은 내 동생처럼 손녀가 될 수도 있다. 아무튼 말 듣고 내가 하지 말은 거 하지 말라 하면서 이제 일이 끝났어요. 근데 그런 부분까지는 나중에 들었지만 제가 워낙 어렸을 때부터 장난꾸러기여가지고 동생 놀래키고 일부러 귀신 영화 보여주고 이랬단 말이에요. 동생이 최근에 한 말인데 그 일 이후부터 계속 본대요. 처음에는 사람인 줄 알았다는데 이게 계속 보인대요. 최근에 저랑 있었던 일인데 제가 얼마 전에 차를 이제 바꾸고 동생이랑 드라이브 한번 가자 해서 제가 동생을 태우고 인천의 어느 한 공단길인데 사람이 전혀 없어요. 정말 쥐새끼 한 마리도 없었는데 예. 골목길을 지나가다가 어두운 삼거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뭐 차가 지나가긴 하니까 차를 일단 세워두고 내가 우회전해야 돼서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유리창에 노크를, 정말 화난 사람이 노크를 한 거예요. 막 팡팡팡.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뭐야 하면서 딱 봤는데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주변에. 그리고 저는 차를 이제 대형차로 바꿔서 내가 이거 차 감각이 적응이 안 됐는지 내가 사람을 쳤나 보다 라고 내리려고 그러니까 동생이 오빠 내리지 마. 아니 오빠 아무도 없어. 나도 소리 들었는데 내리지 마. 오빠 내리면 안 돼. 그래서 제가 동생한테 왜 그랬는데 그냥 가자, 빨리 가자. 지금도 계속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동생이랑 있으면 저도 느끼고 아마도 그 일 있고 나서 제가 뭔가 동생이 이런 도움을 주지 않았나. 그래서 아직 이제 본 얘기들이 많아요. 이제 제가 하나씩 동생이 경험담을 이제 풀어드리겠습니다. 예. 야, 아니 근데 그 대문이 없는 집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대문이 없어요. 와, 근데 대문이 제대로 없었대요. 홀리신 거잖아, 동생분이. 그쵸. 야, 너무 무섭다. 그 상상이 너무 잘 되거든요. 그 상황 자체가. 이게 신내림을 받을 때 그 받는 사람들만 보거나 듣거나 하는 그런 게 있대요. 예. 근데 그 신내림을 받았을 적 당시에 여자가 솥대에 막 하얀색 빨간색 천 걸어져 있는 걸 봤는데 동생이 깃대. 그 마당에 떨어져 있을 때는 그 깃대들이 다 심어져 있었대요. 와. 그러니까 그게 딱 그런 걸 보시는 분들이 보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근데 것 같아. 너무 뭐라 해야 되지? 좀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느낌의 내용? 그런가요? 그러니까 뭐 귀신에 관련된 이야기들은 많았지만 이 상황을 설명해 주실 때 그런 것들 있잖아요. 좀 생소한 것들, 그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이번 이야기. 옛날에 저희 참여자분들 중에서 마당이 있는 그런 집에 가서 홀리신 이야기가 있어요. 네네. 그 얘기가 갑자기 오버랩이 확 되는 거야. 되게 비슷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아무도 없는 집인데 거기서 밥도 먹고 이랬던 얘기거든요. 예, 동생도 그래. 집이 없어요, 거기는. 오. 네. 집이 없는데 그냥 본인 눈에만 집이 다 보이고, 그러니까 밥도 차려 먹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홀려서, 모든 상황을 홀려서 그렇게 본인은 했다고 하지만, 본인 손으로 흙을 파서 다 먹은 거예요. 야. 근데 그 집터의 흙을. 근데 무섭다. 동생분 지금은 좀 어때요? 지금요? 네네. 지금 이제 간호사 하면서 병원 생활하고 있는데, 그죠. 한 번씩 가서 이제 뭔가 대놓고 보인다고 하긴 좀 그렇고, 그냥 한 번씩 쑥쑥 들어오나 봐요. 그래서 앞으로 또 겪었던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거는 집쟁이님이 하나하나씩 또 풀어주실 것 같습니다. 진짜 믿고 듣습니다. 집쟁이님.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이번 이야기도 그렇고, 과거에 해주셨던 이야기들도 집쟁이님만의 스타일이 있어요, 이야기에. 다크한, 뭔가 소름 끼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앞으로도 많이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네. 자, 이번 이야기도 정말 소름 끼치는 이야기였어요. 와, 근데 뒷걸음질 치면서 그 담을 점프해서 넘어간다. 이런 거 자체가 정말 그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그걸 보면 바로 도망을 갔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동생분이 제대로 홀리신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홀린다는 게 내 의지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홀리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홀려보신 분들은 공감을 하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 같은 경우가 정말 많아요, 생각보다. 진짜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혹시나 내가 홀리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셔야 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